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했던 조건문하고 살짝 좀 혼선이 올 수 있어서 반복문에 대한 이론을 좀 잠시 하고 앱 인벤터 활용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반복문 활용하기는 특정한 그러한 그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학식을 할 때에 많이 활용하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반복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앱 인벤터에서 어떻게 반복문을 만드는지를 잠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란 일련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장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그 구구단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원이나 사각형 또한 그 라인 등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명령어를 좀 수행할 때에는 이러한 그 반복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반복문을 간단하게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A라고 하는 곳에 A라고 하는 그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걸 넣고 A가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참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반복을 중지해라. 그러니까 9보다 크면 반복을 중지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A보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1이 담겨져 있으니까 A라고 하는 변수에 9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맞는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A라고 하는 변수에 2를 곱한 수를 B에다 넣어라. 그리고 이 A에 또다시 A 플러스 1,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2를 더해서 다시 조건식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계속 루핑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구구단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그 2단 구구단이었을 때 이러한 그 플로우 차트가 나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은 for file, 이러한 그 뜻인데요. for라고 하는 것은 초기 값을 먼저 부여를 하고 선언을 하고 이러한 그 조건식을 만들어서 반복할 명령 for와 file, 아니면 어디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건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if, then, else, else if, 이런 문하고는 좀 틀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아닐 경우에는 이 루핑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뜻이죠. 요거하고는 좀 살짝 좀 차이가 좀 나길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for와 파일문이다, 이게 코딩의 언어로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반복문의 형식은 for문과 파일문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for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값 그리고 조건식 초기값의 변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for문은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 파일문은 기본적으로 조건식이 참인 동안 반복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앱 인벤터에서 반복문을 이해하는 부분을 우리 그 공통 블록에 제어 블록에 가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 그 공통 블록 그 코딩 언어로 가게 되면 여기에 각각 3개의 그런 그 코딩 언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코딩 언어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2개,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이 아니면, 요거는 이제 if, then, else
이러한 문하고 조건문하고 틀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앱 인벤터의 반복문 블록은 영어 모드에서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for each 그리고 방금 그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or문과 파일문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r문의 블록과 그 다음에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여기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문 블록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 반복이라고 하는 for문 블록에 해당하고요. 각각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1이고 끝은 5다. 그 다음에 1부터 1씩 증가해서 1, 2, 3, 4, 5 하면 끝난다. 끝났을 때에는 무엇을 실행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카운터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시작은 1이고 끝은 10인데 증가는 2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거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블록에다가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 루핑이 돌다가 여기에 바로 그러한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에서 for문을 사용해서 블록을 한번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이 컴포넌트에는 그 디자이너 모드에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에 뭐 1이라든지 아니면 뭐 10이라든지 이러한 숫자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합계 버튼을 설정을 하게 되면 1에서 10까지 넣고 그 다음에 합계 버튼을 누르면 1부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가면 10까지 가게 되면 51이라고 하는 합계가 나오듯이 그렇게 그 전형적인 그러한 그 더하기를 반복적으로 할 때에 이러한 그 for 반복문을 활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합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블록 만들기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넘버라고 하는 그 변수에 시작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1이고 또 증가는 1, 그 다음에 끝은 10일 경우 1 더하기 1,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갈 경우에 10까지 가게 되면 51이라고 하는 합계를 디스플레이 시켜줘라 라고 할 때는 이러한 반복문 블록을 결합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or문을 블록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복 횟수는 1부터 10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합계 변수는 이렇게 1 더하기 1이 여기에 가고 그 다음에 또 2가 갔을 경우에 이게 3이 갔을 경우에 이러한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for문을 이를테면 우리가 그 컴퓨터 언어 코딩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sum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0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 선언을 하고 for문을 할 경우에는 number라고 하는 그 변수에 2를 넣어주고 이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1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이 number 변수에 하나씩 더 추가해 넣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플러스 하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밑에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sum 플러스 number, 이 sum은 맨 처음에 0을 선언을 해 놨기 때문에 number라고 하는 변수와 sum에다가 더하기 하게 되면 일씩 계속 카운팅이 돼서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카운팅이 되면 그때는 이제 멈추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1 더하기 맨 처음에는 0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썸이라고 하는데 1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썸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1이 있으면 넘버라고 하는 곳에 2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카운팅이 되는 그러한 그 코딩 언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딩 언어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변수 전역 변수 썸이라고 하는 곳에 0을 선언을 해주고 그러면 이 전역 변수 썸이라고 하는 곳에 0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썸에 넘버라고 하는 그 변수에 1을 계속 더하기 해서 여기에 넣어준다. 이런 것을 코딩 언어로 이렇게 개발을 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문을 이용해서 그 합계를 구하는 코딩인 경우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썸이라고 하는 곳에 0을 세팅을 하고요. 먼저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합계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는 전역 변수 썸에 0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1부터 1씩 증가해서 10이 됐을 때는 끝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부터 10까지 더하기에 그 내용을 같이 이걸 하나하나씩 따라하게 되면 이러한 그 합계 버튼만 만들어 놓고도 디스플레이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 블록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합계를 구하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 1이라고 하는 곳에 텍스트 값을 가져오는데 요 전역 변수 썸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합계 버튼을 눌렀을 때는 1부터 10까지의 합계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반복문 블록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반복문 이해하기로 합계를 구하는 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루핑을 돌을 경우에 55라고 하는 합계가 나오게 되죠. 네. 아까 제가 50이라고 잘못 말씀을 좀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0까지 더하게 되면 합계가 55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 100을 넣든 뭐 1000을 넣든 50을 넣든 그러한 합계가 바로 여기에서 보면 1부터 끝이 만약에 1000이다 뭐 2000이다 50이다 넣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루핑 계산이 돼서 더하기가 돼서 이 지정된 끝의 숫자를 계속 일씩 카운팅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할 때 파일문이라고 이제 블록을 사용하기가 또 나오는데요. 조건 반복 조건 실행 요게 바로 파일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나 수학 블록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요거는 전부 다 공통 블록에 위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문 그 블록 그 사용하기인데요. 요 부분은 우리가 코딩을 했을 때 컴퓨터 언어로 코딩을 했을 때 이러한 문장이 나오고요. 이런 문장은 뭐 지금 간단하게 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베이직한 언어로 이렇게 개발을 해낸 거고요. 이렇게 썸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0을 먼저 넣고 또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1을 선언을 한다. 그러면 썸이라고 하는 컵과 넘버라고 하는 컵에 0과 1이 담겨져 있죠.
그럼 파일 해서 루핑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밑에 아래에 공식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 sum equal sum 플러스 number 그러면 0 플러스 1 그러면 값이 1이 되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그 sum 컵에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number라고 하는 그 변수에는 number 플러스 1 그러니까 number에는 지금 1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1 해서 2라고 하는 게 number 그 컵에 담겨져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게 루핑이 되겠죠. 다시 파일로 딱 가보니까 넘버라고 하는 곳에 2가 담겨져 있으니까 다시 sum을 또 수행하겠죠. 그러면 sum equal sum 플러스 number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곳에 1이 담겨져 있고 또 number라고 하는 곳에 2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다시 또 합쳐서 넘버라고 하는 곳에는 1, 썸이라고 하는 곳에는 3 이렇게 또 담겨져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계속적으로 루핑해서 어떤 그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썸이라고 하는 그 변수의 초기 값을 0을 선언을 하고 보통 세팅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선언한다, 세팅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파일문에 대해서 우리가 코딩 언어로 만들면 전역 변수 넘버라고 하는 곳에 1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그리고 합계를 구하는 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역 변수 sum 플러스 전역 변수 넘버라고 해서 이걸 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하기에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 넘버 값은 전역 변수 넘버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증가를 시키는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이렇게 루핑되는 그러한 그 조건식을 블록 코딩으로 만든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앱 인벤터 그 반복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전장에서 만든 거나 요 장에서 만들었던 요 5가지의 블록 코딩을 여기 합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요 조건 반복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파일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2개 변수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변형하고 지정하게 되면 계속 여기에서 루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 값, 즉 전역 변수 sum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 텍스트 박스에 보여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할 때? 합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하면 가능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된 내용을 직접 우리가 디자이너 모드와 블록 코딩 언어 모드에 들어가서 직접 같이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의했던 이론적인 파워포인트 파일은 내리고 구글 크롬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글 계정을 저와 같이 항상 오픈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앱 인벤터를 조회해서 일단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앱 인벤터 화면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앱 인벤터 이런 동그란 크리에이트 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크리에이트 앱스를 선택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MIT 앱 인벤터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m버블이라고 하는 파일 네임으로 해서 이미 그 화면을 초기 세팅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for 파일 문장을 이용해서 이젠 그 버블, 어떤 그 동그란 그런 그 모양의 원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구단을 만들 수 있지만 구구단 같은 경우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그 구구단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해보시고, 일단 저는 그 도형 그리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하나 갖다가 놓고요. 요 스크린 1에서는 저는 특별하게 세팅을 안 했습니다. 단지 여기에 그 제목 보이기 요 부분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요 제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레이블부터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색은 주황색 정도로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놔두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 1의 텍스트에는 도형 그리기 앱이다, 이렇게 제목을 맞춰 놓고요.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그리기 앱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캔버스를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 갖다 놓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그 캔버스가 레이아웃,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그리기에 가면 캔버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 캔버스를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 캔버스는 우리가 좀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배경 이미지는 안 두고 여기에 글꼴 크기, 높이, 여기에 우리가 300픽셀을 넓게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제일 넓은 게 부모 요소에 맞추기이기 때문에 부모 요소에 맞추기고요. 그 다음에 선 두께도 그냥 놔두고 조금 더 굵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2.5나 3이나 이렇게 가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세팅을 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음은 그리기와 또 지우기,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을 갖다 놓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레이아웃에 가서 수평 배치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버튼을 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버튼을 만들 수 있는 요 수평 배치에는 높이와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춰서 우리 휴대폰 전체에 꽉 찰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없도록 하고요. 대신 우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서 버튼 1과 버튼 2 이렇게 두 개를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그 블록 코딩 언어를 갈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1이 아니고 제목 레이블, 이렇게 제목 레이블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기 캔버스 밑에 수평 배치에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리기 버튼이다. 그래야 우리가 블록 코딩에서 그리기 버튼을 누르면
그리기 버튼을 실행하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기 버튼, 이 버튼 2는 이름을 바꿔서 지우기 버튼, 이렇게 하면 블록 코딩이 생각나시겠죠?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이 공간에 캔버스를 아무것도 없이 공란으로 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리기 버튼, 여기에 가서 우리 텍스트를 여기에 그리기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바꾸고요. 가운데 놔두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버튼 2에 가서는 우리가 지우기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수평 배치에 가서 요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하게 되면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정렬도 마찬가지로 뭐 가운데로 하게 되면 또 가운데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기 버튼이 좀 살짝 작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을 하는데 높이는 그냥 놔두고 너비만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게 되면 그리기와 지우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평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지우기도 마찬가지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면 50대 50씩 스스로 이렇게 저기 배치하게 되고요. 글꼴 굵게, 글꼴 크기도 한 16포인트로 이렇게 놔두고요. 또 지우기도 마찬가지로 글꼴 굵게, 글꼴 크기를 16포인트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좀 굵으신 분도 요 버튼을 다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게 조금 작다 싶으면 제목 레이블에 가서 높이를 살짝 올려도 됩니다. 픽셀을 한 30픽셀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커졌죠? 그리고 요 도형 그리기 앱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글꼴 굵게, 그 다음에 굵기도 16포인트로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되고 요거를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도형 그리기 앱, 그 다음에 높이 30픽셀, 네, 부모 요소에 맞추게 이 정도만 되면 어지간히 다 된 것 같습니다. 제목 레이블, 캔버스, 그 다음에 요 수평 배치도 그냥 놔두지 말고요. 이름 바꾸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버튼 수평 배치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블록 코딩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블록 코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해도 우리가 여기에 둥그런 그런 그 버블, 그 원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블록 언어에 가서 지름을 몇 미리로 할 거냐, 몇 센치로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크기가 똑같이 나오고, 또 어떠한 위치에 이 저기 동그란 원이 나오는지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우리 스크린 1에 가서 우리 앱 이름도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이 없는데 아이콘도 한번 우리가 계속 앱을 자주 만들기 때문에,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에 가서 우리 미디어에 가서, 네, 동그란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형의 어떤 그 앱 아이콘을 만들어 보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게 없으면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 이런 걸 만들어서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 아이콘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그 반복문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디자이너 모드에 대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도형 그리기 앱을 갖고 블록 코딩 언어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